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두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일에는 치열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7대 시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삶의 가치, 시민의 역량 함량을 위해 5년마다 울산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8대 의회 출범 이후 이성용 시의원이 조례안 폐지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치 편향성 문제와 종합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폐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감독 소홀과 해태를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공청회와 수많은 의견 수렴 끝에 태어난 조례안을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는 시의원을 막아주십시오. 이에 대해 이성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폐지가 추진되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지가 논의될 만큼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에 오는 24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되며 5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모두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명은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남구의원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4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거의 1년 만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07.1로 전달의 82.3보다 24.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100을 넘은 건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자일대우버스 측의 위장 폐업과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12일 영안그룹의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 폐업이고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의 노동자 해고 역시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일대우버스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은 지난해 7월 경영난을 이유로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울산 공장 노동자 272명을 해고한 뒤 베트남 법인 공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27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최종심사에서 울산에서는 7개 기업이 지정됐습니다. 아름다운 방어진 협동조합과 농소일동 주민자치 사회적 협동조합, 간절곶 토마토 협동조합과 간절곶 칠나라 공방 협동조합 등 4곳이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돌고래 미역을 판매하는 달장과 천제품을 판매하는 반듯은 마을기업으로 재지정됐고 간절곶 뱃꽃마을은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을 포함해 울산에는 모두 52개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이들 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구의 가장 큰 숙제였던 원도심 살리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열리고 있는 시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을 시작으로 방문객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중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로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월에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입니다. 특별전 시작 후 울산 시립미술관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1,300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2월엔 6,000명, 3월에도 5,000명을 넘겼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원도심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위치한 울산 큰애기집 방문객이 1월 대비 133% 증가했으며 이 기간 구청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상일상회 매출액도 158%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들 젊은이 거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코로나 때보다는 다소 많이 상점가의 경기가 좀 좋아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진 완전한 회복세라 하긴 이릅니다. 중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를 열어 지역 살리기에 나섭니다. 4월과 5월, 6월 마지막 주말 보세거리에서 맥주 페스티벌을 열고 매달 토요일마다 문화거리에서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큰애기 야시장도 5월부터 다시 시작해 특색 있는 혼합 음식과 창작 요리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앙동의 커피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커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펼쳐집니다. 떠나갔던 중구에 다시 청년들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이 발걸음을 원도심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첫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00세대, 6만여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면 원도심은 옛 명성을 다시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2024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불합격 학생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형 일정이 끝난 이후에 시작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한편 울산예술고등학교 불합격자는 애니원 고등학교와 미용예술고 등 전개학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울산의 ICT 산업 수출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수출 경쟁력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동향 분석센터는 울산의 지난해 ICT 산업 수출액은 1억 4,877만 달러로 전체의 0.17%에 불과하지만 무역 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 특화가 가능한 분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집적 회로와 마그네틱, 인쇄 회로 기판과 유사 반도체 소자 등의 경우 수출 특화로 나타났다며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5개 구군과 경찰, 교육청과 대학, 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기관은 올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조사 강화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신규 설치, 아동학대 신고 봉사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3,100여 건에서 지난해 2,080여 건으로 33% 감소했고 학대 판단 건수도 2021년 2,750여 건에서 지난해 1,680여 건으로 39% 줄었습니다. 동부경찰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경찰 주관 터널 화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부경찰서가 주관하고 동부소방과 종합건설본부가 함께 참여했으며 동구 동부동 마성터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터널 내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 발생에 대비한 훈련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긴급 차량 통행로와 응급 환자 후송로를 확보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구 대왕암공원과 슬도를 잇는 둘레길 초화단지가 SNS상에서 유채꽃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만기한 유채꽃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바다와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슬도 둘레길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너머 햇살 아래 노랗게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왕항공원과 쓸도를 잇는 둘레길에 펼쳐진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초화단지입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등 시민들은 막바지에 접어든 유채꽃 풍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만발한 유채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막바지 유채꽃을 즐기기 위해 꽃구경을 나온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막바지 유채꽃을 눈에 담았습니다. 요즘 뭐 많이 뜨더라고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많이 뜨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네, 유채꽃이 좀 진 건 아쉽지만 좋았습니다. SNS 보고 꽃 많이 폈길래 네,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날이 너무 좋고 꽃도 예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동구청은 지난 2021년 봄부터 대왕암공원 둘레길 초화단지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차례로 심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달 중순에는 이곳에 벤치와 파고라를 설치해 초화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구청이 집계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초화단지에 유채꽃이 만개한 지난달 대왕암공원과 쓸도에는 합산 1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막바지에 접어든 초화단지는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 땅을 새로 갈아 코스모스 씨앗을 뿌린 뒤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래문화재단이 삼산동 디자인거리 업스퀘어 광장에서 남구 거리음악회 특집 공연과 함께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열린 남구 거리음악회 특집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함께 인플루언서 다나카의 게릴라 콘서트가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공연을 즐겼습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인플루언서 다나카의 공연 홍보 과정과 콘서트를 영상으로 제작해 거리음악회와 남구를 홍보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ESG 우수 협력자 3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협력사 30곳은 동반성장이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로 HD현대중공업과 동반성장위는 지난 12일 부산 소재 선보공업을 찾아 ESG 우수 중소기업 현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인증을 받은 협력사에 은행 우대금리 상품을 지원하고 HD현대중공업도 ESG 경영 정착을 위한 동반성장 펀드 이용 지원과 협력사 정기평가 시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남구의회가 이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제50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2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덕종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돼 어제부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남구의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노후 안전시설 개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한 뒤 기업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시설 자문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울산 테크노파크 전문가로부터 경영과 재무회계, 기술에 대한 자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신천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교육은 어린이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신천초에서 시작됐으며 8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 체험교육이 실시됩니다. 특히 지진 체험을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비롯해 소화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